네, 자이언트TV 홍성영입니다. 오늘 한립 ETF 시간에는 신한자산운용의 나만한 매니저님을 모시고 새로 나온 ETF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상품이 이제 곧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수출이 호조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분야에 이제 수출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은 그 근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단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무역협회에서 25년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조사 발표한 것을 좀 함께 보시면, 일단은 생활용품 수출 여건 중에서 수출 상담하고 계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화장품 분야에서 수출 상담하고 문의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 문의가 그럼 왜 이렇게 세도를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2024년에 K뷰티에 있었던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뷰티 본고장인 프랑스를 제치고 일단은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뷰티 제품들 다수가 아마존 탑 100에 진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바이오던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아마존 뷰티 전체 매출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1등이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등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 글로벌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할리우드나 이런 게 영향력이 큰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하나의 제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중동이나 유럽, 아프리카 이런 다른 지역들로도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에 지역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 한번 보시면 이제 K뷰티가 대미국 수출 외에도 유럽이나 중동 이런 기타 글로벌 지역향 수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또 아마존 탑100에 진입한 제품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미국 최대 이커머스 채널의 의미는 또 이게 의미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채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매장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성공이 보장이 된 그러한 제품들을 좀 후행적으로 입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K뷰티는 아직 초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70% 정도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는 아직 진출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의 성공이 좀 확인이 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문의도 좀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미국이랑 그리고 아마존 이런 상징적인 마켓들에서의 성장이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오프라인이나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수출 문의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에서의 주목도가 커졌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화장품 기업은 곧 중국, 그리고 중국 수출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진 뭐 상징적인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K뷰티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근데 다들 아시는 이유일 것 같아요. K 콘텐츠의 인기가 확산이 된 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글로벌리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선호도와 그리고 가성비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화장품 시장 온라인 침투율을 같이 보시면은 미국은 코로나 이전까지 온라인 침투율이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침투율이 이미 40%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리뷰 같은 고객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침투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온라인 채널에 특화가 되어 있었던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빛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앞서서 가성비 화장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듀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듀프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듀플리케이션, 영어로 이제 카피 제품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명품이랑 비슷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그런 한국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인기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 중국 사이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설화수나 후 같은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가성비가 좋은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뷰티 밸류체인들도 K뷰티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ODM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ODM이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잖아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ODM들이 제품 개발과 생산단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고, 또 유통 단계로 넘어가면은 실리콘투 같은 이제 수출 대행부터 현지화된 마케팅까지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K뷰티 시장이 뭔가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디뷰티 브랜드의 성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제 K뷰티의 성공 요인으로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리해보면 개별 콘텐츠도 좋은데 밸류체인도 완벽하게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 미국의 수출 모멘텀이 큰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존 탑백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존 탑백 안에 드는 한국 브랜드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마존 랭킹 상위 한번 제품 같이 보시면은 주로 사실 아누아, 코스알엑스, 티르티르, 조선미녀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화장품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신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 모멘텀이나 이익 성장폭이 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대형 브랜드들은 만약에 주력 시장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거든요.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제 K뷰티의 성장성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들도 점진적으로 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뷰티 브랜드 중에는 이제 비상장사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지만,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성장할 때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할 때는 하나의 기업이나 브랜드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뭐 ODM, 유통, 그리고 브랜드, 이 모두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생산 시설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ODM이나 유통사들의 이제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 조력자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ODM이랑 유통사들 실적 개선폭 한번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ODM들이랑 유통사들의 실적 개선폭도 굉장히 가팔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ODM사 영업이익률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ODM사가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지금 상승 추이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ODM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즈니스 자체가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키는 게 쉽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ODM사들의 중요도와 협상력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화장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K 증시를 주도하는 게 화장품
섹터고 화장품 기업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관세 우려가 조금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 주가가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는데 사실 수출 정체 우려랑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보입니다. 그런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랑 그리고 다른 글로벌 지역들로의 이제 수출 확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우려의 경우도 화장품 산업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보통 유통 벤더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는 그 유통 벤더한테 납품을 할 때 도매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매가가 최종 소비자 가격의 한 50% 정도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거기에 한 10% 정도가 부과가 돼도 최종 소비자가에서는 한 5% 정도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 조정 관련해서 저는 또 외국인 수급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업종 수급 추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전국 불안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환율 급등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K뷰티가 좀 독보적인 투자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KBT 사이클이 글로벌 수출 모멘텀이 견인을 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게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내수에서는 사실 화장품이 성장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게 바로바로 와닿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 기업을 고루 담은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 상장하는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 상품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 화장품 탑3 플러스는 이번에 새로운 K뷰티 사이클에 이제 최적화된 ETF 상품이라는 아이디어로 처음에 기획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이제 과거에 대형 브랜드들이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랬으면서 이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져갔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브랜드랑 ODM이랑 유통사가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화장품 산업이나 기존 화장품 지수에서는 이제 대형 브랜드들의 시가총액이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방법론도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탑3 종목의 높은 비중을 부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탑3 종목은 브랜드, ODM, 유통 이 세 가지 카테고리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도가 높았던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7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해서 총 10종목을 편입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총 10종목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탑3 종목에는 이제 핵심 기업인 만큼 각 20%씩 해서 높은 비중을 좀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성 종목도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탑3 종목은 일단 세계 1위 ODM인 코스맥스 그리고 국내 대표 수출 전문 유통사인 실리콘투 그리고 코스알엑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홈뷰티 기기로 미국에서 지금 견조한 수출 성장세 지속하고 있는 APR이나 리드샷으로 유명한 VT,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 한국 콜마도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뷰티의 과거와 현재가 잘 비교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K뷰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이제 중국 사이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도 항상 노출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류 문화의 인기에 좀 수혜를 많이 입었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이 아닌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단순히 K컬처 인기에 편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제품 경쟁력이나 마케팅 경쟁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익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확신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성장의 질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